성희롱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라는 걸 영상 속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이 영상은 그냥 일반 영상, 웃긴 영상 갖고 와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성희롱의 키워드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적인 수치심, 성적 굴욕감 이런 정도가 딱 키워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잘 보니까 처음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보낼 때는 흔쾌히 성나겠다, 뭐 자발적으로 뜯어서 보낸다, 근데 보낼 때도 오히려 뭐 하트까지 그래서 보낸다. 그때는 이런 성적인 굴욕감이라는 건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라는 순간 그걸 나중에 전해 들으면 얼굴 벌게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바로 딱 판단을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니다. 이를테면 어디를 만졌다, 그럼 바로 성추행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내가 허용하고 있을 때,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허용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용납되는 거죠, 어떤 행위든. 하지만 내가 딱 닫고 있을 때는 또 용납이 안 되는 거듯이, 관계가, 그와 나의 관계가 서로 간에 허용되어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처럼 그럴 때는 용인될 수 있고, 또 본인도 수치심이 안 느껴지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다, 혹은 나를 어떻게 했다 이러면 성적 굴욕감 느껴지겠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현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다. 소위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변에서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보다 제일 먼저 피해자가 그 현상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나 그렇지 않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요, 수치심이란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를테면 판례에서도 그렇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일부 법률의 용어에서도 그렇고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문제 있는 단어죠. 그렇죠? 나는 왜 부끄러워? 내가 피해를 당한 거지. 근데 수치심의 사전적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부끄럽다.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 당연히 문제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성적 굴욕감으로 바꾸자. 실제 여성운동계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올바른 말이고, 다만 또 현실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약간 이제 여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피해를 당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알다시피 경찰 조사라는 게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같은 내용도 반복해서 계속 묻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용,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엄청 지난하게 계속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묻다가 경찰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쭉 진술하신 내용, 그걸 바탕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여성께서 아니요!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나는 왜 내가 수치심 부끄러워해야 돼? 난 성적 굴욕감을 느꼈지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걸로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조사 때 아니요 라고 했더니 이제 경찰이 그때부터 이제 막 오류를 범하기 시작해. 아니라고요? 예? 이거 예 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막 이렇게 정정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왜냐면 이제 앞에 진술한 게 있으니까 뒤에 수정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용어도 질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여전히,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자기들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요라고 해버리고, 그래 계속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질문할 때 그 예스 나오면 이게 예스와 아니요가 갈라져 버리면 진술의 신부성이 떨어져 가지고 채택이 안 되면서 무죄 나오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진술에 의존해서 정황 증거에 의존한 경우가 많고, 근데요, 이게 진술이 일관되면 그러면 채택을 합니다. 진술만 있어도. 근데 문제는 진술이 일관성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이 순간.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에서 성적 굴욕감이라는 용어로 교체합시다 라는 목표를 갖는 것과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조금 어쨌든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뭐 참고로 같이 좀 드리고, 자, 그래서